진실한 사람만 선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우선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말 자체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니죠. 아마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듣기 어려운 말일 겁니다. 아마 종교 집단의 대표 정도는 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일반인들과 다르게 특이하게 썼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특이하는 말이 굉장히 고귀한 말인가 뭔가는 주관적인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문제, 4대 개혁 뒷받침하는 법안의 문제, 그래서 이른바 민생 법안들에 대한 초점을 두고 협조해달라 이런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런 강도로 세게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쟁점을 딴 데에 돌려가지고 과연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도움이 됐겠느냐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정말 진정으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나,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나 라고 봤을 때 굉장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네, 이 교수님. 이제 19대 국회가요, 총선이 끝나면 19대 국회 끝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법이 이제 입법이 안 됨으로써 가로막혀 있는 그런 문제가 많죠. 특히 이제 4대 개혁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지금 추진하지만은, 이게 박 대통령 스스로 이제 그날 발언할 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때마다 그렇게 사정해도 말이죠. 그게 메아리로 그치는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 점에서 보면 정말 이번에도 이렇게 또 놓쳐버리면 국회가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어떤 야속함, 또 국회 압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국회 지금 말이니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이제 떠내려 가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데서 오는 건데, 지금 김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어쨌든 박 대통령의 이 화법, 요거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독특했으니까 그게 특별히 그것이 어떤 배경을 아주 심각한 그런 배경을 뒀다기보다는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 아니겠는가. 그건 이제 왜냐하면 배신의 정치인이 이런 거하고 연관시키니까 이번에도 공천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네, 유승민 의원과 또 유승민 의원과 가깝다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빈소에서 어떤 의원들은 내가 여기 오래 있어서 공천 못 받게 생겼다 그런 말까지 했다면서요? 네, 노골적으로 그런 말까지 하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더 있다가라 괜찮다 라고까지 댕길 정도였기 때문에요. 제가 아마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서운 표정들, 겁먹은 표정들 하고 다닐 정도예요. 더구나 이렇게 대통령이 또 누차에 걸쳐가지고 배신의 정치 파동에 이어서 진실한 사람만이 이제 선택될 거다라는 얘기에다가 영원 헌 얘기하고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민생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국정교과서 관련 얘기만 하더라도 야당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진행이 돼 버리니까 지금 넘어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역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을 던져가지고 오히려 지금 정치권 쪽에 논쟁을 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9일날 국회에 복귀하면서 어쨌든 간에 가능한 할 수 있는 법안은 통과시켜줘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심판론 비슷하게 나와버리니까 정치적인 쟁점이 다시 부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3년차 완성돼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이 반복이 됐어요. 첫 해의 경우도 첫 해면 뭔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의 이제 시작의 발동을 일반 한의문 기간 동안에 발동을 걸 시기였는데, 그때 댓글 문제에다가 NLL 논란까지 확산시켜가지고 그게 1년을 계속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참사였던 세월호 참사 때도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빨리 지나갔다면은 국민의 아픔을 같이 가져갔을 것인데 또 그것이 정제가 돼버렸고, 올해도 이제 갔다가 6월 말이 하다시피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혁 중요하다라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공무원 연금 개혁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개혁이 되긴 했죠. 어렵게 됐는데 바로 동시에 통과됐던 국회법 개정 국회법을 두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억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했던 것이 기억에 남지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민생 법안이라든지 경제 관련 법안, 이런 개혁 관련 법안들 오히려 우선을 두고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권위, 수식어를 붙이자면 제왕적 권위를 관철시키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라든가 민생 법안 통과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선거의 여왕이 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국회 심판론으로 전환시켰다라고 보는 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국회가 정부의 그런 이제 국정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효율적인 국회가 있을 수 있느냐. 아마 이걸 이제 지금 지적하셨지만 오히려 총선이 가까워오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함으로써 국회에다가 어떤 압박감을 줘가지고 국회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선거의 여왕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당도 대통령의 이 말씀을 아주 가볍게 듣지는 못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야말로 국민이 이제까지 그 실적을 심판하고 또 새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대통령의 저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야당도 심각한 위기가 감을 느낄 것이고, 또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라든지 또 여당의 소속 의원들도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한 일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따질 때 그런 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뭐 대통령이 그동안 기회를 많이 놓친 건 사실인데 이 기회를 놓친 것이 대통령의 어떤 잘못으로 기회를 놓친 거냐, 아니면 주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기회를 놓쳤냐, 이 점은 다시 이제 또 이 말하자면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절반이 훨씬 지나가 버린 지금 시점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정말 이 기회까지 놓쳐버리면 이제는 아주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정부로 남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저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렇게 대통령이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네. 그런 상황도 돼 있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네요. 예.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향하는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진영이라고 여기엔 친박들이 가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 새누리당에서 현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대개 대구 등 이런 지역들이고요. 그런 지역에 가는 것이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예상대로 만약에 대거 투입된다고 했을 때 일부는 원하는 대로 당선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다수가 모두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 지역들에가 친박이 아닌 세력이 있다가 또 친박을 중심으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19대 공천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전부 공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범친박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직계 친박들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교체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더 강해지게 한쪽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집권 3년차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의 특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 집권 3년차쯤 되면은 집권 1,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중요한 국정 자원이라든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쪽이 있어서 저는 이게 자칫 무리하면은 어느 한계를 넘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3년 지나고 4년 차, 5년 차일 때 오히려 본인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여왕일 때는 미래의 희망, 미래의 권력일 때 그랬었지, 어떤 여왕의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3년 차 이미 총선이 끝나버리면 그것만을 가지고 몇몇 사람을 호위해 가지고는 정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힘들다. 오히려 국민적인 뒷받침을 받았을 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국민이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가는 게 맞지, 본인의 측근들을 배치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게 여야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야당이 이것을 가져간다면은 충분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여야 구도가 그렇지 못합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취약한 상황이어서 이 경쟁 관계가 깨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은 뚜렷한 대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정치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무성 대표 발언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강남만큼 수준이 높은 곳이 없다. 강남 같으면은 다 강남 같으면은 뭐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 예, 원래 이게 좀 말실수가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요? 이것도 뭐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저런 말들을 이렇게 불쑥불쑥 해가지고 네. 자초를 하더라고요. 가끔은 김무성 대표가 체격도 크고 하니까 통크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과거에 정치적인 경험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가끔 기자들한테 반말도 던졌다가 무슨 뭐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은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지역들은 형편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거를 독려하려고 했었겠지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조금 뚜렷하게 문제를 제기해야지 예. 아니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특정 지역을 향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그렇게 했던 것은 큰 실수라고 봅니다. 예, 재향군인의 강남 집회가연 율곡 포럼 강연에서 있었던 말입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 정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특히 말에 정말 그 조심을 해야죠. 왜냐하면 온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거기 가서 그 지역 주민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도 그건 그 지역 주민들에게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지 다른 지역하고 대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뭐 영남은 뭐 시약점 동메달 얘기하고 그랬었죠. 동메달 이쪽에 뭐 수도권에 금메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건 안 좋은 거고 마찬가지로 요즘 그 김무성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요즘 그 새누리당 안에 보면 참 뭐 남의 상가에 가서 무슨 물갈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나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대통령 말씀도 그 발언도 자연 거기하고 같이 영상이 돼가지고 또 연관이 돼가지고 새누리당 안에서 말이야 대대적인 물갈이가 생긴다는 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이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지도부들 정말 좀 그 마음을 다 잡고 새로운 각오로 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정치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유력 인사가 같은 당의 저는 원내대표 상가집에 가서 직접 겨냥하면서 물갈이를 말하고 이런 상황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게 정상일지 한번 마지막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 이진곤 교수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